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상일의 원리 그리고 최소 전 에너지의 원리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강체에 여러 개의 파티클 일점들이 있고 1번, 2번 쭉 해가지고 피개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강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시스템화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각각 외력이 작용하겠죠.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 물론 지지력도 외력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력이 작용하고 외력이 작용해서 이게 정적 평행 상태를 이루면 내부에서 이렇게 또 내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내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각각. 그런 내력은 육자회덕에서 충력, 전단력, 힘력, 비틀림력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면 앞 시간에 했던 건 이런 거죠. 이게 결국은 평행 상태에서 스타틱으로 이퀴벌런트한 포지션에서 델 W 가상 변이를 줬을 때의 외력이 한 이런 외력들 F1, F2 이런 벡터들이 되겠죠. 한 이런 I부터 P까지 이 강체를 이룬 시스템에서의 각각 모든 힘이 한 일들은 J로 고칠게요. J는 1부터 P개의 파티클이 있다면 요 FJ 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파티클에 예를 들어서 1파티클이 하면 F에 있고, 그 다음에 내력, 이때 내력은 구속력이 되겠죠. 내력이 있고, 요것들의 각각을 1부터 P개의 파티클의 서머리가 되겠죠. 이게 가상변이 될 RJ를 부여해도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죠. C는. 그런데 요걸 조금 풀면 요거는 요렇게 될 수 있죠. P까지 벡터 FJ 델 RJ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P개의 파티클로 RJ, 요는 내력 인터널 포스가 되는데 이건 구속력이 되죠. 델 RJ는 0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럼 이게 0이 되어 버리니까 구속력은 일을 할 수 없죠.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요거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자유물체들을 끌어보면 이렇게 이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그 다음에 내력의 합은 당연히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0인데 요게 0이니까 당연히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 W는 시그마 J는 1부터 P까지 파티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가상 변이를 줬을 때 그 가상 변이 도트 프로덕트는 에너지가 되겠죠. 가상 에너지는 0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강취역학을 하고 있죠. 강취역학을 하고. 재료역학 측면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응용되고 변형되는지는 다음 시간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전계에서 보전계는 결국은
보증기에서는 보존력이 이렇게 그 시스템을 좌우하죠. 우리가 보존력을 만약에 자, 보존력 F라고 하면 F란 벡터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 컬이 F의 컬이 제로, 이건 회전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요 보존력을 선적분했을 때는요, 저 경로와 무관하다는 것. 그 다음에 델 해가지고 이건 벡터 미분 연산자죠. 요 보존력을 델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델을 하면 이 보존력이 나오죠. 이렇게 F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화 자폭계를 쓰면 QI분의 델 U가 될 거고, 만약에 일반화 자포가 다변수 함수가 아니고 단일 함수, 단일 변수 자폭이 있고 만약 X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F.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델 W 외력이 한 일이죠. 외력이 가상한 일은 요 식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요 식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보존력의 식을 우리가 응용하고자 하는 식은 요 F가 포텐셜 에너지 뭐 U로 쓰기도 하고 V로 쓰기도 하고 파이피로 쓰기도 하고 해요. QI분의 라운드 V의 마이너스다. 우리 요 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화된 좌표계로 편미분했을 때 요 에너지를 갖다가 좌표계로 편미분을 하니까 그게 작용하는 보존력이 나온다. 그거는 마이너스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델 W를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이거는 FJ 델 J 있으니까 좌표계를 일반화 됐으니까 이건 절점자의 힘으로 표현했고, 일반화된 좌표계로 표현하면 시그마 좌표계를 일반화된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i부터 n까지, 그 다음에 fi qi 델 qi가 되니까 마이너스 델 qi 분의 이렇게 써봅시다. 단단을 좀 심하고 fi 델 qi 이 식과 이 식의 차이는 요거는 각각 점의 파티클 차원에서 한 거고, 이걸 좌표계를 갖다가 일반화된 좌표계를 사용해가지고 fi 델 qi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fi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라운드 qi분의 라운드 v 델 qi 마이너스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델 v 이게 당연히 0이 되겠죠. V라 쓰기도 하고 파이피라고 쓰기도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토탈이죠. 파이피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식은 결국 뭐 의미하는 거는 앞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외력이 한 일에 대해 가상 변이를 줬을 때 또 0이고, 만약에 보존력을 이용되는 뭐 예를 들어서 탄성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뭐 전기력이라든지 기타 그럼 비보존력이 아닌 보존력이 사용하는 장에서 이 힘이 포텐셜 에너지화 되고,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 편미분했을 때 이 값이 곧 FI가 되니까 이 FI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편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3차원이면 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상 일반화 좌표계에 의한 가상 델 QI를 줬을 때는 0이다. 결국은 보정계에서는 델 W는 마이너스 델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요 값은 0이다. 이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의 1차 변분값이 0이다. 이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V는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왜 토탈이라 쓴지는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좌표계는 일반화된 좌표계를 썼으니까 뭐 Q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당연히 이 QY는 Generalized Coordinate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I는 좀 정리. QY는 Generalized Coordinate. 그 다음에 FI는 여기서는 FI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값인데 이거는 성분이 되겠죠. 컴포넌트 오브 벡터 FI 성분인데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일반화된 좌표계의 방향으로 벡터 FA가 작용할 때의 일반화된 좌표의 방향의 성분이 되겠죠. 그 외 방향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델 V는 마이너스 i는 1부터 n 제너럴라이즈 좌표계입니다. FI 델 QI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라운드 QI분의 라운드 토탈 포텐셜 에너지 델 QI는 0. 이게 임의의 값이니까 요게 0이 되려면 요게 0이 돼야 되죠. i부터 n까지인데 요 QI는 독립된 좌표계죠. 아까 좌표계의 제너럴라이즈 하는 조건은 각각의 좌표계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된 좌표계. 각각.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평행 상태에서는 평행 상태이고 정적 평행 상태이고 보정계에서 가상 외력이한 가상이도 0이고 그 다음에 토탈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가상 1차 변분값도 0이다. 그거는 각각 요 좌표계가 독립되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라운드 V 나누기 라운드 QY가 0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라운드 Q1분의 라운드 V 라운드 Q2분의 라운드 V 라운드 QN분의 라운드 V는 0. 각각 독립된 이런 자유도만큼의 만약 n개가 있으면 n개의 독립된 정적 평행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 전 에너지의 원리 토탈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합니다. 미니멈. 이게 이제 이 말을 좀 풀어헤치면 정적 평행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이 정적 평행 상태라는 거나 평행을 이룬다는 거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화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뭐 건축공학, 기계공학, 공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잠시 쓰면 수학적으로 됐으면 델 파이 p 델 v 델 u 플러스 v는 0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최소입니다. 자, 요런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여기 공이 하나 있고 쇠공이든 무슨 공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당초 길이가 L이었다 칩시다. 이게 좀 규모를 좀 비좁게 잡아놨네.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강성이 K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M이라 칩시다. 요것도 M이고 요 받치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원래 길이 XO라고 요 공을 이렇게 손으로 딱 받치고 있다가 이렇게 탁 놔버렸어. 이렇게 그럼 이게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요 바는 요 디멘션에서 자꾸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보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요 내려온 거를 Y만큼 내려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스프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어떤 식으로도 다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바는 가정할 때 무게도 없고 자, 리기드한 바라 칩시다. 스프링은 뭐 탄성 스프링이라 보고 그럼 늘어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만큼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아주 유연하고 이게 아주 무겁다면 이게 쭉 내려와서 끝까지 가버리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극단적으로. 근데 스프링이 아주 단단하고 M이 아주 작다면 M이 아주 작다면 뭐 조금만 내려오겠죠.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냐 N 값이 얼마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여기 시타를 이뤄가지고 이 상태로 시타가 얼마인 값인지 모르겠지만 시타 값에서 이 시스템이 평형을 이뤘다 봅시다. 그럼 이제 이 평형 방정식을 쳐야 되는데 한번 최소전 에너지 원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스템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요게 이제 절점이 두 개인데 이 절점과 이 절점이 두 개인데 요 절점은 사실은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X 방향으로 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 절점의 운동을 표현하는 데는 한 개의 자유도가 표현하고 요 문제에서 보듯이 요 구는 Y 방향으로 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한 개, 두 개 거의 각각 절점에 하나의 자유도만 존재하는데 두 개의 자유도가 되는데
사실은 요 절정과 요 절정을 운동을 구속하는 요 연결된 리기드 바가 있습니다. 리기드 바가. 그 추측컨대 요 리기드 바가 길이가 L이니까 L로 강체니까 구속 방정식이 하나 생기니까 1일쯤에서 생기는 자유도 하나, 2일쯤에서 생기는 자유도 하나에서 구속 방정식을 하나 뺄 수 있다는 걸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 방정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방정식. 자, 요 길이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은 L의 제곱이라는 요런 구속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길이 이 점에서 이점까지 길이는 L에다가 X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L의 제곱. 요런 구속 방정식이 하는 겁니다. 이걸 변형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L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LX 플러스 L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농구는 이제 0이 되니까 그러면 구속 방정식은 파이 x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lx 플러스 y 제곱은 0. 이걸 파편 행태로 바꾸면 d파이 xy는 라운드 x 라운드 파이 dx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파이 dy 이런 행태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2l 그래서 dx 플러스 이걸 y로 편미분하면 2y dy는 0. 이런 구속 방식이에요.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자유도가 총 2개였으니까 이 산화를 빼면 이거는 1자유도가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유도 수는 넘버는 2에서 구속 방정식 하나를 빼면 1자유도에서 1자유도가 되고 요 자유도라는 방정식은 세타가 되겠죠. 이게 세타만 알면 요 운동중 방정식 각 절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평행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평행 방정식을 만드는 게 일단 자유도는 1자유도라는 걸 알게 됐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델 W는 0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델 V는 0. 우리가 앞에서 델 W나 델 V나 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 식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변형 상태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세타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K와 그 다음에 M의 함수니까 이 변형 상태에서 작용하는 외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변형 상태에서 작용하는 mg가 작용할 거고 이렇게 kx가 작용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변형 상태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외력이 작용하니까 델 y를 주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요만큼 여기 변형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여 가지고 변형이 됐잖아요. 더 이상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걸 델 y라고 봅시다. 이렇게 델 y고 델 x가 되겠죠. 델 x 자, 그러면 델 W는 자, 요 마이너스 kx 해가지고 델 x 되고 근데 힘은 mg가 있으니까 mg 델 y가 됩니다. 요 0이죠. 요 미방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요 늘어난 길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스프링 강성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 이 강성이 무한되면 안 늘어나겠죠. 그죠?
강성도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x는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요 x하고 y를 구해야 되는데, 요 l에서 요 당초 길이가 당초에 여기 요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l이었잖아요. l 그죠? 여기까지가 이만큼 l이었단 말입니다. l에다가 요 길이를 빼면 되잖아요. 요만큼의 길이를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변형된 요 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 길이에다가 늘어나는 후의 위치 변화를 고려해서 빼면 L 코사인 세타를 빼면 됩니다.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됐던 게 요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길이는 같고 세타만큼. 그러면 늘어난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에 요만큼의 L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빼면 요 길이가 되잖아요. 요만큼 길이가 L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L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늘어난 길이 Y는 요만큼 늘어난 길이 Y는 당연히 요 L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죠. Y는 L 사인 세타. 그럼 요걸 통해서 델 X는 요거 델 X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 델 X 구하는 거는 자 이거는 지금 자유도가 1자유도고 시타에 대한 자유자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시타 라운드 X 델 시타 이렇게 됩니다. 편미분한 변화율에다가 델 시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L은 0이 되고 마이너스 L 코사인 시타를 델로 하면 델 시타로 편미분하면 L 사인 시타 여기 내려와서 델 시타이 되겠습니다. 그럼 델 Y는 어떻게 되느냐? 요 델 Y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L 코사인 시타 델 시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X는 L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죠. 이걸 여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델 X는 여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델 Y는 여기 대입하고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델 W는 마이너스 K L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델 X는 L 사인 시타 델 시타 되고 델 Y는 mg L 코사인 시타 델 시타 여기 0이 되잖아요. 요걸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mg L 코사인 시타는 KL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L 사인 시타 델 시타 이렇게 됩니다. 델 시타가 빠진대요. 그럼 요거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없어지고 K를 이렇게 넘기면 mg 분의 KL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요 코사인 시타를 요렇게 넘기면 사인 시타 분의 코사인 시타가 되니까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그럼 탄젠트 시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코사인 시타 탄젠트 시타 요런 방정식입니다. 요게 시타를 1자유도계로 하는 이 시스템의 평행 방정식이 되겠죠. 세타를 구하면 이걸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항하고 인버스 해버리면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1차 면분 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V는 뭐가 되겠습니까? U 플러스 VE 이렇게 되겠죠. 그럼 U가 뭐가 됩니까? 2분의 1 KX에 대한 요게 그거니까 KX의 제곱. 그 다음 V는 마이너스 MGY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보시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X로 편비문을 해버리면 KX 되고, 이걸 Y로 해서 편비문하면 MG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했던 그 보존력은 토탈 퍼센트 에너지를 편비문 값의 음수 값이란 거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델 V는 델 1자유되니까 델 시타분의 델 V 그 다음에 델 시타 이렇게 되겠죠. 요 앞에 시그마라는 식이 붙었는데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그마하고 의미가 없겠죠. 자,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요게 임의의 값이니까 요 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델 시타분의 델 V는 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V 값이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결국은 델 시타분의 델 2분의 1 kx의 제곱 마이너스 mgy는 0이 됩니다. 그럼 x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l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y는 l 사인 시타로 나왔잖아요. 그럼 요 식은 델 시타분의 델 2분의 1 k x는 l의 l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요거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mg y는 l 사인 시타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운드 시타분의 라운드 2분의 1 k l의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제곱 마이너스 mgl 사인 시타는 0이에요. 0이니까 뭐 결국은 정리해서 쓰면 이게 칸이 좀 좁으니까 요 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델 시타 값이 요걸 요 값이 0이 되는 거 요걸 갖다가 시타로 편밀한 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편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KL의 제곱 곱하기 앞으로 시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2가 앞으로 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되고 합성함수니까 요게 사인 시타가 되고 요거는 편미분하면 mgl 코사인 시타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l이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앞에하고 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kl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는 mg 코사인 시타 결론도 정리하면 mg 나누기 kl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탄젠트 시타는 동일한 평행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예를 한번 잘 좀 참조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토탈 뭐 전이라 포기하기도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미니멈이죠. 미니멈 토탈 포텐셜 에너지 프린시플 토탈 포텐셜을 갖다가 우리는 파이 P라 표현하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 파이 값을 또 V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의 델값 1차 변분값 요걸 우리는 델 자, 탄성 에너지 앞에서 볼 땐 스프링이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죠. 그 다음에 VE 아까는 앞에서 보면 MG가 했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KX에서 저장된 에너지고 자, 요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값을 최소화하는 될 값, 1차 변부가 최소화하는 값은 상태에서 그 시스템은 폐행 상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V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앞에서 설명했지. 배능 에너지니까 시스템에 저장되는 배능 위치 에너지 중에서 이 배능 에너지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요거는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겠죠. 요거는 스트레인 에너지, 배능 에너지가 되고,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응력적으로 표현하면 0부터 변행률이 IJ까지 일어나는데 응력 IJ, D 응력 IJ 이렇게 적분하면 요 미소 요소에 응력과 변행률에서 하는 게 되고, 요게 최적으로 DV 된 겁니다. 이게 요걸 이제 하중적으로 설명하면, 내력으로 설명하면, 뭐 응력도 결국은 내력을 갖다가 면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단위 면적당 내력이니까. 요거는 2분의 1 P D 델타, 그 다음에 2분의 1 V D 람다 FS가 붙습니다. 2분의 1 M D 시타, 그 다음에 2분의 1 T D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D 델타는 EA분의 P DX를 적분되고, V는 GA분의 V DX 되고, D 시타는 EI분의 M DX가 되고, D 파이는 GJ분의 T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EA분의 충력에 대한 DX, 그 다음에 행사함수를 곱하고 EGA분의 V제곱 DX, EI분의 M제곱 DX, EGJ분의 T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V는, U는 이게 됐고, 그 다음에 V는 요거는 일반화된 자역에서의 각각의 자유득에서의 각각의 질점에 작용하는 일반화된 하중에다가 델이 아니고 이건 D가 됩니다. D, QI. 그러니까 이제 요 저장된 요것도 포텐셜 에너지고, 요것도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것은 중력이 됐잖아요. 이거는 mg가 됐잖아요. mg가 되고 늘어난 게 u이만큼 됐잖아요. 일반적인 외력이 절점에 작용하던 중력과 똑같은 위치로 위치가 이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중력에서 내려와 가지고 mg 이게 y라면 y로 된 거나, 수평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것도 이 위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요 mg와 같이 중력과 같이 그냥 qi dqi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값들이 여기에 대입되고 요 값이 이렇게 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조금 좁으니까 이동을 하고, 이제 이게 개념을 잡기 위한 예인데요. 당초에 이렇게 스프링이 K라는 스프링이 있었고, 요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매스를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서 다 받치고 있다 칩시다. 이렇게 물론 지구가 지구가 있겠죠.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놔버리면 이게 축 처지겠죠. 이렇게
뭐 얼마나 쳐질지는 뭐 K와 M에 따라 값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렇게 쭉 쳐진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당초에서 이만큼 뭐 늘어난 길을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뭐 Y로 둬도 되고 뭐 디멘션은 뭐 마음 편한 대로 노테이션은 임의로 하시면 돼. X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가지고 상태에서 평행 상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앞에 했던 것이 델 W 델 V는 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작용하는 힘은 요렇게 mg가 작용하고 당연히 요렇게 kx가 작용하고 있겠죠. 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 V는요.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 델 파이 p 델 V 같은 말입니다. 그럼 V랑 뭐 해볼게요. 그러면 0인데 V는 첫 번째 이 단성력이 한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kx 제곱. 요걸 구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보여볼게요. 당초에 0부터 x까지 늘어가는데 마이너스 kx가 작용하고 늘어난 길이는 x 방향인데 fi가 마이너스니까 요걸 하면 k 되고 2분의 1 x 제곱 되고 0부터 x까지가 되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도 구하고 요 내력 방식 있잖아요. 요 내력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u는 0부터 뭐 여기까지 당초 길이가 L이 있을 것이니까 L까지 있었으니까 2a분의 요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2분의 p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E와 A는 요 정구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P는 마지막에 작용한 힘이 되니까 2a분의 p제곱 0부터 L 자, 하중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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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린 게 아니고 작용한 로딩이 일정하다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2a p제곱 0부터 L까지 x를 갖다 적분하면 당연히 길이 L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으로 가면 2분의 1 곱하기 1분의 2a분의 1 되고 L이 밑으로 와서 P는 당연히 KX겠죠. KX의 제곱 되니까 K제곱 X제곱이 되겠죠. 끝까지 다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정이 아니고 늘어난 상태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상수가 되는 거예요. 1분의 2a가 뭡니까 이게 스프링 상수 K죠.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이건 또 2분의 1 KX제곱이 됩니다. 이 시가 동일하죠. 그죠? 변행률 에너지를 써서 이 식, 뭐 힘을 받는 자재 재료 같으면 이 식이 적용되겠죠. 이제 토션을 받는 재료면 이 식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V는 뭐가 되겠습니까? V는 당연히 마이너스 mg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델 u 플러스 v가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도가 이는 x가 1자유도가 되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p v로 쓸 수도 있고 는 제로가 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 kx의 제곱 마이너스 mgx 그리고 편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x 마이너스 mgx를 편명을 하면 mg가 되니까 0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은 kx는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늘어난 길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k분의 mg가 되겠죠. 요 늘어난 길이는 k분의 mg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요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건 일반화 좌표된 QI라 칩시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X가 되겠죠. 자,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를 Y축으로 포텐셜 에너지고. 자, X가 이렇게 처음 이 상태에서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자, 요 U가 포텐셜 에너지는 요렇게 2분의 1 X제곱으로 이렇게 이차함수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요 점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 변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mgx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mg가 되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mg.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mg가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걸 두 개를 더한 값이, 이거는 2분의 1 kx의 제곱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mgx고, 요 두 개를 더한 게 토탈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두 개를 더하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어디선까지는 내려오다가 이 올라가는 커지는 값이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게 두 개를 합한 함수, 요게 파이p v가 됩니다. 는 u 플러스 v가 되겠죠. 요거의 최소값은 뭡니까? 요 값이란 말입니다. 이게. 늘어난 길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x값 mg분의 k가 됩니다. 요 값이 평행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델 파이 p가 0이다. 0이란 거는 이게 스테이셔너리 밸류, 정류값이 0이다.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가 안 되고 그 값이 델 파이 p가 0이란 거는 최소값도 있을 수 있고 최소 미니멈도 있을 수 있고 그 맥시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곡점인 섀도우 포인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에서 에너지가 되고 최대값은 아니니까 최소값일 때는 요 기울기 값을, 기울기를 한 그 미분값을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는 라운드 제곱 x분의 라운드 x의 제곱이죠.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파이 p는 k가 돼서 0보다 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오목하니까 안정평행이 됩니다. 스테빌리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면 또 할 거 많으니까 그건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걸 유한요소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소에 요런 단위 부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걸 1노드, 2노드, 1절점, 2절점이라고 여기 작용하는 힘을, 1절점에 작용하는 힘을, 자유도는 어차피 요걸 이쪽 방향 x라고 봅시다. 그래서 F1절점에 x방향으로 작용하고 F2절점에 x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럼 변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생기면 변이를 D라고, 1절점에 작용하는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x, 2절점에 작용하는 변이 D2x라고 보고, 요 스프링의 강성을 K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강성 매트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힘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조물을 뭐 이 트러스라 칩시다. 트러스의 한 부재라 치면 우리는 구속되는 거에서 발력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정적 평행 상태를 다루잖아요. 스타틱 키블런트 포지션 상태를 다루니까 이제 평행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외력의 합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뱅 상태에서 제로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뱅 상태라는 거는 그 시스템이 병행 상태라는 거는 그 병행 상태에서의 토탈 포텐셜 에너지의 1차 변분값이 0이다.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해보면 토탈 포텐셜 에너지 델 파이 p 델 v 델 u 플러스 ve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u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v 중에서 u를 한번 구하면 자,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2분의 1 k 자, 늘어난 길이는 d2x에서 d1x를 뺀 거에 d1x 뺀 거에 제곱이 되겠죠. 이게 요만큼 늘어나고 요게 요만큼 늘어났다면 요 늘어난 값에다가 요 늘어난 걸 뺀 걸 제곱이 게 변이가 되겠죠. 이게 변이가 되고 자, 그리고 v는 자, 요 절점의 자유도는 x방향으로 가니까 이 절점의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d1x 1 한 개의 자유도가 있고 요 절점에서인 것은 d2와 x방향은 한 개의 자유도가 있으니까 두 개의 자유도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2자유도가 됩니다. 1절점에 한 개의 자유도, 2절점에 한 개의 자유도. 그러면 요 v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qi dqi 이렇게 됩니다. 그럼 QI가 일반화된 하중이 F1X 플러스 D1X 자, 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F1X D1X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작용하는 거 2번 노드에 작용하는 거는 F2X D2X 자, U와 V를 각각 대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총 V는 2분의 1 K D2X 마이너스 D1X의 제곱 그 다음에 V는 마이너스 F1X D1X 마이너스 F2X D2X 자, 요의 델값 요거의 델값이 0이다. 이건 다시 무슨 말입니까? 라운드 Q1분의 라운드 V 라운드 Q2분의 라운드 V 땅땅땅 해갖고 라운드 QM분의 라운드 V는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파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Q1, Q2가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만 해당되고 D1 라운드 D1X 라운드 V 라운드 D2X 라운드 V는 0 이렇게 됩니다. 요 평행방정식 하나하고 요 평행방정식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1번을 적용하면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라운드 D1X분의 라운드 V는 파이 P는 자, 요게 합수니까 D1X가 요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앞으로 넘어가니까 K 2 곱하기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1 K D2X 마이너스 D1X D2는 변면의 상수니까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로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D1X라는 거 요거 F1X 하나만 남네요. 이건 제로가 되고 요렇게 없어지고 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F1X는 이항하고 X는 K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D1X 마이너스 D2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F1X란 값은 요 강성도 K에다가 1절점의 변형에다가 2절점의 변형을 갖다가 뺀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운드 D2X에서 라운드 V 파이 P 자, 요걸 갖다가 요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2절점의 자유도 D2X로 편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2 곱하기 2분의 1 K 되고 D2X 마이너스 D1X 되고
요건 없어지고 1이 되겠죠. 곱하기 1이 되고 요거는 상수화 되고 D2로 변명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F2X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F2X는 요게 없어지고 K 마이너스 D1X 플러스 D2X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정리하면 K D1X 마이너스 K D2X 요거는 마이너스 K D1X 플러스 K D2X F1 F2는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걸 행렬로 하면 F1X F2X 되고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K D1X D2X 이렇게 됩니다. 요게 강성 매트릭스 스프링 요소가 되겠죠. 스프링 요소 K가 되겠습니다. 최소 에너지 원리. 자, 이번에는 오늘은 가상원리이 최소 에너지 원리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전개되느냐, 그 다음에 그 최소 에너지 원리가 안정론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유한요소에도 적용되는 거, 이런 거 좀 해봤고요. 결국은 시스템이 강성 K와 질량을 가진 시스템이 평행 상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냐,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 에너지, 전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량이 없을 때 없는 상태로, 변화량이 없다는 것은 최소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상태로 평행 상태를 이룬다. 에너지를 최소한 상태로 에너지를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이셔너리 이퀴벌런트 포지션에서는 델 파이 P 델 V U 플러스 V 연제로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됐죠. 근데 이제 질점의 운동학적인 측에서 보면 액션을 최소화한 S를 우리 액션이라는데, 액션 왜 이래? 토탈 포텐셜 에너지, 이건 이제 정력학적 시스템이고, 정력학적 평이고, 요 액션을 최소한 될까? 요 액션이 뭐냐면 T1분의 T2 라그랑지안인데 이거는 T-4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dx가 됩니다. 요 델 값이 최소한 상태로 경로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 해밀턴의 원리인데,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 달랑벨리 원리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정력하니까 속도가 없으니까, 정력한 건 어차피 전기에 있는 거니까, 물론 등속도 표현하지만 속도의 변화는 없죠. 동력학. 정력학에서는 요 토탈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스트레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의 에너지, 일단 사실 엄격히 말하면 두 개 말이 플러스지 차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차의 정육값, 최소값에서
미니멀라이저에서 평행 상태를 이룬다는 거고, 빛이 날아가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질점의 운동은 빛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느냐 하면 요 라그랑지인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의 우리가 말한 두 개의 경계점 T1과 T2 사이를 어떤 경로로 운동하냐면 요 적분값 DT가 되겠네요. 적분값의 정류값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동 경로를 정한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최소 에너지 원리입니다. 두 개 다 결국은. 그 에너지가 어떤 요 라그랑지엔 에너지인지 포텐셜 에너지 차이뿐이지. 결국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힘 안 들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그건 또 그런 상태에서 평행 상태를 이루어간다.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장시간 들으신다고 수고하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력값 개념을 좀 확장해서 이게 가상일의 원리가 전력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우린 실무에서 이 단위 하중법이라는 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강체역학에서 이 가상의 원리가 디포머를 변형할 수 있는 매터리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간 수고하시고 다음 주 정도 돼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